다음 주 엔비디아 젠슨 황이 한국에 옵니다. 대만에서 열리는 GTC 타이페이 행사에서 차세대 칩을 공개한 직후 곧바로 서울로 들어와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이어 마주하는 일정입니다. 삼성, SK, LG, 네이버, 현대차. 많은 분들의 시선은 아마 두 가지에 먼저 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또 어떤 GPU를 꺼내들까?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이벤트를 계기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까? 그 출발점은 맞습니다. AI 반도체 사이클의 중심에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있고 그 옆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방안에서 시장이 실제로 확인하려는 건 GPU 하나의 성능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한국 시장 안에서 어떤 공급망과 연결될 것인가? GPU를 안정적으로 얹어주는 기판, GPU가 계산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HBM, 그리고 AI가 화면 밖으로 나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피지컬 AI. 이번 방안은 이 세 공급망을 동시에 확인하는 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젠슨왕 방안을 단순한 이벤트로 보지 않고 엔비디아 GPU를 둘러싼 한국 시장의 세 갈래 자금 흐름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너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태까지 제 영상 보면서 수익 실현해온 구독자분들이 아니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의문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신뢰를 드리기 위한 증명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이전 영상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그 후에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영상마다 인증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3S 같은 경우는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이고 제 말 듣고 매수 매도 하셨으면 큰 수익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 우연히 단 한 번만 맞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시장을 읽는 능력은 이것으로 증명이 되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급망은 반도체 기판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한 기업이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26만 7,500원이던 주가가 5월 26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종가 기준 106만 8천원. 5달 만에 주가가 3배 넘게 오른 겁니다. 이 회사가 LG이노텍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100만원을 넘는 종목은 손에 꼽힙니다. LG이노텍은 그 명단에 12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시장에 익숙한 LG이노텍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반응한 지점은 그 사업이 아닙니다. 시장이 새로 보기 시작한 건 FCPGA라고 부르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입니다. 역할은 분명합니다. 반도체 칩은 그 자체로는 서버 메인보드와 바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칩과 보드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열을 버티는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패키지 기판입니다. 그리고 GPU 성능이 높아질수록 이 기판의 난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GPU와 HBM 사이를 오가는 신호는 더 많아지고 회로는 더 촘촘해지고 기판은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층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AI 가속기가 고도화될수록 기판은 단순 부품이 아니라 성능을 좌우하는 병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에서도 확인됩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플랫폼인 베라 루빈에서는 기판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직전 세대인 블랙을보다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판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칩 성능을 더 끌어올릴수록 그 칩을 받쳐주는 기판의 역할이 더 비싸지고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AI 투자가 몰리면서 HBM이 병목이 됐던 것처럼 이번에는 고성능 기판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LG그룹의 위치가 흥미롭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을 통해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갔다면 LG는 다른 통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 로봇,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메모리 바깥에서 엔비디아와 연결되는 공급망을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기술 쪽에서도 같은 방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지난달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반도체 패키징 학회에 처음 참가해 AI용 대면적 기판과 초대형 기판을 공개했습니다. 칩을 기판 내부에 넣어 신호 이동 거리를 줄이고 전기 저항을 약 25% 낮추는 기술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건 LG이노텍이 스마트폰 부품 회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AI 서버용 고부가 기판 회사로 평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적 전방도 이 방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KB증권은 LG이노텍의 기판 매출이 지난해 1조 7천억 원에서 2027년에는 2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체 매출의 10% 수준인 기판 사업이 2027년에는 영업이익의 30%까지 차지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증권사 중 처음으로 100만원을 제시한 곳이 나온 뒤 KB증권은 160만원, 하나증권은 130만원까지 눈높이를 높였습니다. 다만 LG이노텍은 좋은 그림만 보고 접근할 종목은 아닙니다. 기판 사업은 아직 전체 매출에서 10% 수준입니다. 지금 주가는 올해 실적보다 2027년의 이익 구조 변화를 미리 당겨 반영한 측면이 큽니다. 5달 만에 3배 이상 오른 만큼 기대가 이미 빠르게 앞서간 구간이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카메라 모듈 쪽 특정 고객사 의존도가 여전히 크다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LG이노텍에서 확인해야 할 건 주가가 단기적으로 더 오르느냐가 아닙니다. 기판 매출 비중이 분기마다 실제로 올라오는지, 그리고 그 기판이 회사 이익 안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정말 커지고 있는지입니다. GPU를 얹어주는 기판을 봤다면 이제 그 GPU가 계산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급망은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기업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이 먼저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이미 너무 오른 것 아니냐? 지금 들어가면 늦은 것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그 질문은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는 5월 4일 장중 141만원까지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우리 증시 역사상 시가총액 1조 달러를 찍은 첫 종목이 됐습니다. 그 뒤로도 주가는 더 올라 한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93% 수준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외국인이 5월 한 달 동안 38조 원 넘게 팔아치우는 와중에도 주가가 이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더 오르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이게 사이클의 막차인지 아니면 메모리를 바라보는 시장의 기준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리레이팅 초입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두고 시장은 정확히 둘로 갈려 있습니다. 먼저 강세 쪽을 보겠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34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목표 주가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그 근거입니다. 노무라는 목표 PBR, 즉 회사 순자산 대비 시장이 얼마의 가치를 인정할 것인가 라는 잣대를 3.5배에서 6배로 올렸습니다. 이건 메모리를 단순히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다시 보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노무라는 코스피 목표도 1만에서 1만 1000까지 열어뒀습니다. UBS는 한 발 더 나아가 엔비디아 차세대 루빈 플랫폼에 들어갈 HBM4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약 70%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반대쪽 목소리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월가의 마이클 버리는 지금을 1999년 닷컴 버블의 마지막 국면에 비유하면서 반도체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메모리는 결국 메모리이고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가격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 시장만의 또 다른 경고음도 있습니다. 바로 쏠림입니다. 5월 말 기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은 코스피 전체의 50.4%를 차지했습니다. 두 종목이 시장의 절반을 넘긴 건 사상 처음입니다. 오르고 내리는 종목 수를 비교하는 지표도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인데 그 안을 뜯어보면 사실상 두 종목이 끌고 간 시장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거품인지 리레이팅인지 가르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주가가 실적보다 빠른가 아니면 실적이 주가의 속도를 따라잡고 있는가. 주가만 먼저 뛰고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건 거품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주가만큼 혹은 그보다 빠르게 올라와 준다면 그때는 평가 구간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할 건 외국인이 며칠 동안 팔았느냐가 아닙니다. HBM이 실제로 얼마에 팔리고 얼마나 많이 출하되고 있느냐입니다. 그 확인 시점은 이미 달력에 찍혀 있습니다. 6월 24일 미국 마이크론 실적 발표입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메모리 가격과 수요를 보여주는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말의 싸움이 아니라 실적으로 답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볼 때 같이 챙겨야 할 변수도 분명합니다.
운영합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입니다. 5월에만 38조 원 넘게 팔았던 외국인의 매매 방향이 어느 지점에서 돌아서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특유의 공급 사이클입니다. 지금처럼 두 종목 쏠림이 극단으로 가면 시장이 한번 흔들릴 때 그 충격도 두 종목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결국 SK 하이닉스에서 확인할 건 주가의 높이만이 아닙니다. HBM 가격과 출하가 지금의 평가를 실제로 받쳐주고 있는지, 그리고 루빈 플랫폼 전환 과정에서 HBM4 정유율과 수익성이 계속 유지되는지입니다. 기판은 GPU를 얹어주는 구조였고 HBM은 그 GPU가 계산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 메모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칩은 결국 실제 세계 안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번 방안에서 그 지점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짚어드렸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채널 이전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동안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명을 그대로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서 본인들의 유료방이나 구독자들에게 돈을 받고 종목을 알려주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건 어떤 비용도 받지 않고 구독자분들께 종목을 알려드리려는 제 채널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운영 방식을 한 가지 바꿨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일 아침 9시 그날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급등주 후보를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날 시황과 함께 진입 구간과 대응 기준까지 같이 정리된 메시지를 장 시작 전에 보내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린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 종목 제가 이전 영상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짚어드렸었던 섹터의 종목입니다. 그때만 해도 시장은 이 자리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 흐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답을 시장이 직접 해줬습니다. 어제 문자로 보내드렸던 삼성전자 31만 8천원에 매수, 37만원에 매도 추천드렸고 오늘 추천가에 매도하시면 무려 16.35% 수익 실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어떻게 받냐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9번만 남겨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 기준으로 드리고 있으니 꼭 구독 먼저 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댓글로는 발송이 어려우니까 반드시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공급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 방한 일정에서 한 장면을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젠슨 황이 여러 그룹 총수를 만나는 가운데 따로 단독으로 마주 앉기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LG그룹 구광모 회장입니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동 날짜는 6월 5일, 주제는 로봇입니다. 왜 하필 LG전자일까요? 지금까지의 AI는 대부분 화면 안에 머물렀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글과 그림으로 답을 내놓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AI는 화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의 공간에서 움직이고 판단하고 기계를 제어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LG전자는 올해 초 라스베이거스 전시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고 엔비디아의 GPU 서버를 기반으로 로봇의 두뇌가 될 기반 모델을 함께 개발하는 방향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가전에서 쌓아온 데이터와 제조 역량이 엔비디아의 AI 인프라와 만나 실제 움직이는 기계로 이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LG전자에는 로봇 말고도 하나 더 봐야 할 축이 있습니다. 조금 덜 화려하지만 오히려 더 현실적인 사업입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냉각입니다. GPU 수만 개가 한 건물 안에서 동시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발열입니다. 칩이 아무리 좋아도 열을 잡지 못하면 제 성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방식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를 통째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액체에 담가 직접 식히는 방식입니다. LG전자는 SK Enmove 그리고 미국의 냉각 전문기업 GRC와 손잡고 이 액침 냉각 솔루션의 실증에 들어가 있습니다. LG전자는 냉각 장비를, SK Enmove는 냉각용 액체를, GRC는 냉각 탱크를 만든 구조입니다.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 시장은 지난해 약 16억 달러에서 2034년에는 약 72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주가도 크게 반응했습니다. 구광모 회장과 젠슨 황의 회동 소식이 전해진 날 LG전자 주가는 하루에 24% 넘게 올라 36만원대로 뛰었습니다.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전회사로 묶여있던 종목이 피지컬 AI와 데이터 센터 냉각이라는 두 개의 새 이름표를 동시에 달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LG전자는 가장 조심해서 봐야 할 부분도 분명합니다. 이번 회동은 일정이 이미 공개된 이벤트입니다. 날짜도 주제도 참석자도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호재는 큰 자금이 미리 사두고 정작 당일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가을에도 젠승항이 국내 기업인들과 만난 직후 근거가 약한 소문 하나에 관련주가 크게 출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가장 커져 있을 때가 오히려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로봇과 냉각은 아직 LG전자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 봐야 할 건 회동 자체의 화제성이 아닙니다. 그 회동에서 나온 협력이 얼마나 빨리 실제 매출과 수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피지컬 AI와 냉각 사업이 가전회사의 평가 방식을 얼마나 바꿔줄 수 있는지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 젠슨황은 한국에 와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을 만납니다. 이 방안을 두고 시장이 보는 건 GPU 한 덩어리만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GPU를 둘러싼 한국 공급망 전체입니다. 그 GPU를 얹어줄 기판, 그 GPU가 계산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HBM, 그리고 AI가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기 위한 피지컬 AI와 냉각 인프라, 이 세 갈래가 이번 방안에서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다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LG이노텍은 GPU와 HBM을 받쳐주는 고성능 패키지 기판 공급망입니다. 연초 26만원대였던 주가는 5달 만에 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기판은 아직 매출의 10% 수준이고 현재 주가는 2027년의 그림을 미리 당겨 반영한 구간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GPU가 계산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HBM 공급망입니다.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넘기며 이미 강한 리레이팅을 받았고 노무라는 메모리를 보는 잣대 자체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다만 이 평가가 거품인지 진짜 리레이팅인지는 6월 24일 마이크론 실적에서 HBM 가격과 수요가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AI가 화면 밖으로 나와 현실에서 움직이는 피지컬 AI 공급망입니다. 로봇이라는 장기 그림과 데이터 센터 냉각이라는 현실 사업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이 공개된 이벤트인 만큼 회동의 화제성보다 협력이 실제 매출과 수주로 넘어오는 속도를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흐름을 짚고 가겠습니다. 외국인은 5월 한 달 동안 38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 같은 기간 사상 최고를 다시 썼습니다. 이 말은 파는 자금과 들어오는 자금의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은 GPU라는 한 점에서 그 GPU를 얹고 계산하게 만들고 현실에서 작동시키는 공급망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시장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쏠림은 언제든 시장이 흔들릴 때 큰 변동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약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새 기업도 지금 사야 한다, 말아야 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LG이노텍은 기판 매출 비중과 이익 기여도, SK하이닉스는 HBM 가격과 루빈 플랫폼 점유율, LG전자는 로봇과 냉각 사업이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 속도,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분기마다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AI 반도체 사이클은 GPU 하나에서 끝나는 흐름이 아닙니다. GPU가 강해질수록 그 주변의 병목도 함께 커집니다. 기판, HBM, 피지컬 AI와 냉각. 이번 젠슨항 방안에서 시장이 보는 건 바로 이 세 갈래 공급망입니다. 중요한 건 이미 모두가 보고 있는 1차 수혜가 아니라 그 수요가 다음으로 번지는 병목을 얼마나 빨리 포착하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